자, 벡터를 계속하면 지난 시간에 한 거의 일부인데요. 이제 벡터는 이제 성분이 2개 이상인 어떤 양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크기와 방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 정의는 그보다는 훨씬 포멀해요. 훨씬. 그래서 뭐 여기서 그 공식적인 정의를 뭐 수학적인 정의를 엄밀하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로테이션,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면 여기는 수학적인 용어로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전에 해당하는데 로테이션을 하면 크기가 변하지 않고 그 성분들은 일정한 똑같은 그 회전, 로테이션에 대한 그 변환 규칙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아마 하게 될 거고요. 다시. 아무튼 이 벡터는 성분별로 쓰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여기 I, J, K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닛 벡터, X, Y, Z 방향의 유닛 벡터가 되겠고, 또는 이제 다른 노테이션으로 E1, E2, E3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렇게 써지고요. 사실은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A 도트 A가 A 제곱이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정의를 하는데 스칼라 프로덕트는 A와 B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각각의 크기와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정의가 되고 저게 원래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정의한 거긴 한데 유닛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제 같은 걷기는 1이 되고 다른 걷기는 서로 90도를 이루니까 0이 된다. 뭐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임의의 두 벡터 A하고 B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면 이 각각의 성분들을 같은 성분들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한 형태가 된다. 여기까지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우리가 A 도트 B가 정의에 의해서 A, B의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임의의 벡터 A하고 A가 이제 AX, AY, AZ로 주어진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벡터가 있을 텐데 B 역시 이제 BX, BY, BZ 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A라는 벡터가 있고 이게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성분이 주어졌을 때 사이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분이 주어졌을 때 사이각을 구하면은 여기 이 관계식에서 코사인 세타는 각각의 크기분의 각을 곱하는 거분의 그 다음에 이제 A.B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굳이 성분별로 쓰면은 이제 되겠죠. 이건 놔두고요. 성분으로 쓰면 되고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벡터 프로덕트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하긴 했는데 벡터 프로덕트는 어떤 두 개의 벡터를 A라는 벡터를 곱하는데 기호는 이렇고요. 곱하기를 쓰는데 사실 곱하기를 약간 두껍게 쓰긴 하죠. 이렇게 쓰고 이건 정의가 어떻게 되냐? 일단 크기는
크기는 요 놈의 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요 놈은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세타를 곱하는 값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이거 C라고 합시다. 이 방향이 어디냐면은 자, 우리가 A라는 어떤 벡터가 있고요.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 벡터가 이루는 평면이 있겠죠. 이 벡터로 이루어진 평면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평면이 있을 텐데 그 어떤 평면 위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평면과 수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벡터는 그 평면과 수직인 방향. C라는 벡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 C라는 벡터가 있고, 물론 여기서 이게 사이각은 세타고요. 그 다음에 요 평면은, 요 C라는 벡터는 B하고도 수직을 이루고요. 이하고도 직각을 이루고, A하고도 직각을 이루죠. 자, 그리고 방향은 A에서 B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네 손가락을 이렇게 거머쥐면, 주먹을 쥐면은 그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C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벡터 프로덕트는. 자, 그러면 이거를 성분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성분별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I 크로스 I는 뭐 일단은 J 크로스 J 이건 다 같겠죠. 다 같이 어떻게 되냐면은 0이 되죠. 왜냐하면 사이각이 0도니까 가만 있어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복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뭐가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이것만 놔두고 저거 유닛 벡터만 놔두죠. 유닛 벡터만 놔두면 여기에 유닛 벡터들이 여기가 i가 있을 거고 여기가 k가 있을 거고 k가 아니라 j가 있을 거고 여기에 k가 있겠죠. 여기 k가 아니고 자 아무튼 자 그리고 i 하고 j하고 크로스하면 어디가 돼요? 이거 방향을 보면은 이 정의에 의해서 보면은 k 방향이 되죠. 마찬가지로 k하고 i를 벡터 프로덕트 하면 j가 되고 그 다음에 j하고 k를 하면은 i가 돼요. 그쵸? 그리고 이 순서를 바꾸면은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가 되고 그 다음에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가 되고 이건 뭐 그림을 잘 보면 알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사이클릭하게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여기 i가 있고요. 여기에 j가 있고 여기 k가 있으면은 이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i하고 j를 벡터 프로덕트를 하면 k가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1이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i 크로스 k를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j가 되고 이런 식이죠.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성분별로 쓰면 그래서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성분별로 쓰면은 이게
i의 ax 플러스 j의 ay 플러스 k의 az 하고 이번엔 벡터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i 얘가 그 a가 아니라 b를 쓰면 그 이번에는 같은 성분끼리는 다 0이 되죠. 왜냐? 요 관계식 때문에 같은 성분끼리는 다 0이 되고 그렇죠. 여기부터 관계식. 그다음 다른 성분끼리는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0이 안 되는 컴포넌트들이 그렇죠? 0이 안 되는 컴포넌트들이 일단은 I 방향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이거죠. 요렇게 크로스 J 크로스 K랑 K 크로스 J K 크로스 J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니까 여기에 결국은 A, Y, B, Z 빼기 A, Z, B, 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J는 어떻게 될 것이냐. J는 어떻게 J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번 색깔을 초록색으로. 자, 이렇게 I하고 K를 하든가 또는 K하고 I를 하면 되죠. K하고 I하고 K를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AX B Z 플러스 K하고 I를 하니까 AZ BX 이렇게 되고 다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 성분이 되는 거는 이번에는 빨간색 I하고 J 또는 J하고 I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AX BY 마이너스 AY BX. 자, 근데 이거를 매우 아주 그때는 쓰기만 하고 말았는데 아주 컴팩트하게 쓸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디터미넌트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런 디터미넌트를 쓰면은 여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행에 AX, AY, AZ 그 다음에 BX, BY, BZ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이것과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행을 가지고 그 마이너를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I 곱하기 그렇죠? I 곱하기 요 마이너니까 요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J 곱하기 요렇게 곱하는 건데 마이너스 1 벡터가 붙었죠. 여기 보여지듯이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 더하기 K를 곱한다면 얘는 요렇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성립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간단히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할 거는 저기 직선, 곡선까지는 아니고 곡선과 평면에 대해서 하겠는데 저기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중학교 때 배운 거를 약간 이제 새로운 랭귀지로 쓰면 되는데 여기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기울기가 a분의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x가 a만큼 이동할 때 y가 b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난다. 한 점 x0, y0를 지난다고 칩시다. 그 뭐 요 점이 있어요. x0, y0라고 하면 그 다음에 기울기가 a분의 b라고 할까? 어떤 이제 직선이 있겠죠. 여기 기울기가 a. 자, 이거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썼을지는 몰라도 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썼을라나 y-y0는 a분의 b에 x-x0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또는 뭐 y는 기울기에다가 x 마이너스 x0 하고 더하기 y0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기울기가 a분의 b란 얘기가 이 말이잖아요. y-y0를 x-x0로 나눠주면 얘가 a분의 b라는 얘기잖아요. 이 점은 x가 이쪽에 있건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있든 관계없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a만큼 갔을 때 얘는 이제 b만큼 가게 되는 y축으로 또는 이쪽으로 이만큼 갔을 때 이쪽으로 이만큼 가고 그죠? 자, 이거 항상 성립을 하는 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쓰면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건 얘를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뭐 a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a분의 x-x0는 b분의 y-y0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쵸? 또는 이거를 잘 보면은 x-x0가 어떤 a 곱하기 상수 파라미터 할 때 y-y0는 b에다 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나는데 t라고 하는 건 여기 그냥 파라미터 숫자예요. 변하는 숫자예요. 변수는 아니고 파라미터라고 그러는데 x하고 y의 그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얘를 사실은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r이라고 하는 벡터로 갑시다. 이거를 여기 r이라고 하는 벡터라고 씁시다. 이게 r이라는 벡터인데 r이라는 벡터는 x제로가 아니라 x하고 y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벡터가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는 요 벡터를 r0라고 또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r0, x0, y0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 한 번에 쓰면은 r이라고 하는 벡터에서 r0라고 하는 벡터를 빼면 그쵸?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x축으로는 x-x0만큼 가고 y축으로는 저기 y-y0만큼 가는 건데 얘가 뭐랑 같으냐면은 결국은 i의 at 더하기 j의 bt 이렇게 되겠죠. 이 관계를 이용을 하면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r-r0는 그냥 a에다가 t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a라고 하는 벡터는 다른 게 아니라 x축으로 스몰 a만큼 y축으로 스몰 b만큼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 노테이션으로 다시 쓴 거고요.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냐? 간단해져요. 3차원에서는 3차원을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방식에서 3차원을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그대로 써져요. R-R0가 AT 그대로 쓰고요.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은 R이라고 하는 게 R0도 마찬가지죠. X, Y, Z를 말하는 거죠. 물론 R0도 거기에 해당하는 특정한 포인트 3차원 상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large A라고 하는 벡터도 A, B, C라고 쓰면은 이게 다른 방식으로 쓰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얘를 그대로 일반화 시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죠. 얘가 하나가 뭐랑 똑같으냐면은 C분의 Z-Z0.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쓰거나 하는 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차원이 되면은 그 또 재미난 게 하나 들어오는데 저기 2차원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잖아요. 근데 3차원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사실은 만들기 위해서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3차원에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관계식이 없으면 3차원 전 공간을 말하는 거고, 그 여기에 방정식이 하나 들어오면은 이게 면이 되는 거죠. 곡면이나 뭐 평면이 되는 거고, 방정식이 두 개가 되면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1차원으로 그러니까 직선 또는 뭐 곡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평면 plane in 3차원에서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따져볼 텐데 가만있어 봐. 이 그림을 안 가져. 자, 여기에 어떤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의 방정식을 내가 이제 정하고 싶어요. 평면의 방정식을 정하고 싶은데 대강 그리고 이 평면에 어떤 이제 특정한 점이 있고요. 그 점을 우리가 R0라고 합시다. 원점은 어디에 잡든 상관이 없어요. R0하고는 X0, Y0, Z0. 원점은 어디에 잡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평면에 있는 저기 모든 임의의 점을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이 R이라고 하고요. 뭐 원점은 사실은 예를 들어 여기로 할까요? 어디로든 관계는 없어요.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R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R이라고 하는 놈은 X, Y, Z 세 개의 성분을 갖게 되겠고, 이 평면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그 문제죠.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그 평면을 정하는 거는 사실 방향이거든요. 평면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평면 안에서 방향은 아비트러리하죠. 여기 사방으로 있죠. 수직배만 빼고. 근데 우리가 수직 방향을 정해놓으면 수직 방향은 유니크하죠. 뭐 반대로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4만 붙이면 되지만 이 평면의 수직인 어떤 그 벡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노멀 벡터라고 합시다. 이 노멀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 평면의 그 어떤 라인과도 다 어떤 선들과도 평면 안에 있는 어떤 선들과도 다 수직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어떤 이제 우리가 R0에서 R까지의 이 라인을 그리면은 요 R 마이너스 R0하고 이 n이라고 하는 벡터는 수직이란 말이죠. 그리고 n이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ABC라고 합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만족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R-R0 하고 n을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은 0이 되죠. 사이각이 90도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정의에 의해서. 자, 이렇게 써놓으면 쉽게 되고요. 자, 이거는 n이라고 하는 게 ABC라고 했으니까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x 성분이 A, R-R0 x 성분은 x-x0. 그 다음에 B에 y-y0 플러스 C에 z-z0는 0이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컴팩트한 형태로 쓰든 아니면 이렇게 풀어서 쓰든 이게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죠. 이 평면은 반드시 R0라고 하는 그 점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n이라고 하는 수직 방향이 n이라고 하는 그런 평면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걸 이제 풀어서 쓰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 하나만 들고 여기 그 책에 보면 이그젬플 1번이 있는데 그 이그젬플 1번이 뭐냐면은 그 평면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포인트가 3개가 필요했지. 평면을 이루려면 포인트가 3개, 선이 2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 A는 마이너스 1, 1, 제로. 그 다음에 B라는 포인트가 2, 3, 0. 그 다음에 C라는 포인트가 0, 마이너스 1, 아니 1이구나. 1, 마이너스 2로 이루어진 로 구성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여기에 평면이 있는데 축이 어디 있는지 지금 상관이 없고요. 자, 얘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정의대로 하는 대신에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고 그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는데 뭐 어디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노멀 벡터를 구하면 되죠. 노멀 벡터 이 수직인 벡터 수직 벡터를 구하면 되죠. n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놈은 분명한 거는 이 선과도 수직이고 이 선과도 수직이고 이 선과도 수직이죠. 전부. 그죠? 그쵸? 그러니까 뭘 해도 관계는 없는데 A하고 B하고 전부 수직이니까 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자, 얘하고도 수직이고 그다음에 얘하고도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죠. AB에다가 AB 벡터에다가 AC 벡터를 그 벡터 프로덕트를 하면은
얘는 반드시 수직이 되겠죠. 그렇죠? 벡터 프로덕트 정의가 원래 그러니까.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AB 벡터가 얼마냐면은 B에서 A를 빼면 되니까 얘는 3, 2, 0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 AC 벡터는 얘는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여기 좀 뭐 문제하고 다르긴 한데 그냥 또 이렇게 합시다. 문제는 여기 a가 마이너스 1, 1인데 자 그러면 이게 n이라고 하는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n이라고 하는 벡터는 i, j, k 한 다음에 그 3, 2, 0,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계산을 하면은 i는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래서 플러스 6j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자 그래서 자 n을 구했으니까 다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r 마이너스 r0에다가 또 n을 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이 r0는 뭐 a, b, c 중에 아무 점이나 해도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이죠. a를 집어넣어 r0를 a라는 벡터로 하면은 그 다음에 플러스 6에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2에 z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 이제 이그젬플이 여러 개 있는데 이그젬플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세요 많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